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현주아 작가의 아름다운 늙음과 이방인의 사랑이라는 수필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40이 넘어서 등단한 늦깎이 시인이며 고인이 되셨지만 한때는 고향인 제주 서귀포에서 살면서 전국에서 아름아름 찾아 내려오는 시인과 소설가, 영화 감독 등 예술인들에게 쉴 공간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손님이 오면 작업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작가님은 인근 절을 찾았고 아예 자동차까지 빌려주곤 했답니다. 작품으로는 시집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거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산문집으로 절에서 만난 사람들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름다운 늙음과 이방인의 사랑 두 편은 작가님의 따스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럼 함께 두 편의 수필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늙음. 현주아. 나의 귀는 소라껍데기 파도소리 들리오. 언어 예술도 이쯤에 이르면 황혼에 이른다. 요사이 나의 노래는, 나의 죄는 한 점 고깃덩이 파도소리를 듣지 못하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태양과 바람을 많이 맞이했다는 뜻도 되겠다. 입춘이 지났어도 제법 쌀쌀한 날씨다. 그러나 동백꽃은 고운 자태로 피어나며 또한치고 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깨닫는 나이인 것 같다. 어느 봄날 아침 영롱한 이슬에 젖은 선명한 자기 색채를 조용히 드러내며 싹을 틔워내는 것을 보니 이 또한 아름다움이 아닌가. 우리도 넉넉한 팔벌림으로 맞이하는 저 자연의 질서를 바라볼 일이다. 나이는 헛먹지 않는다. 하얀 귀밑머리 바라보며 쏜살같이 달려온 세월을 탓하랴. 허기사 늙는다는 개념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서 더러는 솔직히 이야기에서 늙음이 뭐 아름다움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된다. 부모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사돈의 팔촌, 악연, 선연과의 만남 등등. 무수한 만남으로 이어져 왔다. 아니, 앞으로도 만남은 이어질 것이리라. 이 갖가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불교와의 짙은 만남으로 알게 됐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다. 이미 내가 심은 만남이며 그러기에 더욱더 소중하고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따라 이 시기가 생각난다. 사랑은 누구와 늙고 싶은 마음. 영원한 여성은 나를 이끌어 올리는 것.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을 때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시는 만화책이 아니다. 시를 쓴 화자의 체험에 동참했을 때, 아니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몇 줄의 시가 황홀하고 일체가 되며 맑고 맑은 감로수를 마신 것과 같지 않을까. 비단 시뿐이랴. 선현들이 체험에 의해서 말씀하셨던 속담들을 생각해보자. 지팡이 세워놓고 간다. 니도 늙으면 할머니가 된다. 문전박기 저승이다. 이 절절하고도 절절한 말씀들이 과연 우리들의 가슴에 얼마나 공감대를 이뤘나를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러한 소중한 말들이 목젖으로만 우렁차게 부르짖다가 연륜이라는 아름다움에 가슴으로 깨닫게 하는 즐거움이다. 정신적인 만남으로 절실해지는 이 아침, 그분의 글이 생각나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젊은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양양한 전도 아니면 욕정, 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가능성 대신 나는 과거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한 일, 사랑했던 사람뿐 아니라 내가 겪은 고난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내가 가장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있으므로 젊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이 해는 기축년, 소의 해가 아닌가. 묵묵히 일하다가 끝내는 자기의 육체마저 다 바치고 가는 소의 울음이 내 귓전을 때린다. 우리는 어려운 경제난을 온몸으로 견디어 산에 있는 나목처럼 추위를 견뎌내어야 한 방울의 이슬과 푸르름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음을. 하늘은 잿빛이다. 심포니 서곡 마지막 악장의 시작 같은 아침. 물까마귀 때 푸드득 바다 위를 나른다. 우리 모두 허연 머리를 날리며 같이 늙어가는 일이다. 이방인의 사랑. 나는 나지막이 내리는 빗소리를 유난히 좋아한다. 그것도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때 들리는 빗소리는 더욱 고요하고 고적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텅 빈 공간에서 홀로 듣는 이 소리야말로 말 그대로 나를 깨어나게 만든다. 자신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듣는 것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만 바라보고 듣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이 안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가득 차 있으나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을 비울 줄 아는 마음일 것이다. 그리하여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지니는 것,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늘나라 정원에는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수만큼의 사랑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겐가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자신의 사랑나무에 걸음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무는 무성의 좋은 열매와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남을 미워하면 할수록 미움에 해당하는 만큼 꺾이거나 시들게 된다.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기른 사랑나무 옆에 서게 되고 그 나무가 자란 만큼의 상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것은 어쩌면 우리 관념의 한계인지도 모르겠다. 이 생에서 아니면 저 생에서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사랑의 조건을 붙이고 보상을 원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랑은 퇴색되고 만다. 자연은 무조건적이다. 비는 보상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때가 되면 대지를 적시고 바람은 조건을 걸지 않고 불어 만물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실현되고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나 아닌 사람을 향해 익어가는 사랑 말이다.
이러한 사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며칠 전 작은 씨앗 하나가 세상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것도 한 외국인을 통해서. 그날은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젊고 발랄한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지나다녔고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근엄한 표정을 짓고 성경책을 가슴에 꼭 낀 채 종종 걸음을 걷는 중년 남자도 있었고 3355 무리를 지어 자기네들끼리 수다스럽게 웃어대는 여자들도 눈에 들어왔다. 이러한 사람들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린 한 명이 있었다. 두 다리가 부자유스러웠으며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기어가고 있었다. 날씨가 꽤나 쌀쌀하기 때문에 거리는 옷을 잔뜩 껴입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거린을 향해 눈길을 던졌다가 이내 거두고는 무심히 지나쳤다. 나는 약간 어색한 기분을 느끼며 동전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다. 그때 한 외국인 여자가 그 거린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었다. 40대 후반쯤 보였고 자그마한 봉지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여자는 거린 앞에 무릎으로 앉더니 봉지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표정으로 봐서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듯 했다. 손짓과 몸짓을 하며 무언가를 말하더니 햄버거를 그의 입에 조금씩 떼어 넣은 것이 아닌가. 목이 마를까봐 커피까지 준비해 와서는 그에게 마시게 했다. 순간 그 커피 향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듯 했고 나는 주머니 속에 넣었던 손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그 외국인은 커피와 햄버거를 사와 따스한 눈길로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쌀쌀한 날씨였지만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것이지만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는 마음. 이러한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런지. 마치 목마른 대지에 홀로 알아서 내리는 비처럼.